제 작은 아이, 제가 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제 친자식입니다. 그 질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엄마들이 고민하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 바로 가장 단박에 해결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오늘 거기에 대한 저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달팽이 책규가 함께 가요. 제가 블로그, 유튜브, SNS를 시작하고 육아서가 나오고 부모 교육을 한 지도 1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정말로 많은 엄마들을 만나고 정말로 많은 엄마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그 다양하고 많은 고민 중에 가장 많은 빈도의 질문이자 가장 단박에 해결이 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 오늘 거기에 대한 저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많은 엄마들이 고민하는 걱정거리 중에 하나, 바로 자식에 대한 불만입니다. 아이가 당신의 성에 차지 않는 거지요. 아이를 보면 답답한 거지요. 뭔가 변변치 않게 보이는 거지요. 뭘 제대로 해내는 것도 없는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느린 것 같고, 뭔가 빠릿빠릿하지도 않고, 어떤 교육을 해도 두각을 나타내지도 않고, 옆집 아이, 지인 아이, 산후조리원 동기, 친구 아이는 영어가 이 레벨이고, 수학이 이 레벨이고, 선행은 이까지 나갔고, 공부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너무 잘하고, 심지어 친구들 간의 관계도 좋고, 반장도 하고 리더십도 뛰어나고 경시대에 나갔다 하면 상을 받아오고 하나를 가리키면 둘을 알고 내 아이를 제외한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보이고, 그러니 상대적으로 내 아이가 등신 같고 한심해 보이고 탐탁치 않고 내 성에 차지 않고, 혹시 그렇게 내 아이가 못마땅하진 않습니까? 나아가 그 아이에 대한 못마땅함이, 그 화살이 나에게 오기도 합니다. 나의 양육이 잘못됐나, 나의 교육이 잘못됐나, 죄책감, 자괴감, 나의 무능력함으로 화살이 돌아오기도 하지요. 아이에 대한 못마땅함과 나의 자괴감이 합쳐져서 그 화살은 다시 아이에게로 갑니다. 심지어 밥을 먹고 있는 모습까지 미워지기도 합니다. 준비물도 챙기지 않고 숙제도 하지 않고 시험 공부도 하지 않고 온통 게임 생각만 하면서 밥을 처묵처묵하는 아이의 뒷모습을 보면서 뒤통수 한 대 팍 때리고 싶죠? 너무 나갔습니까? 아이가 내뱉고 있는 아웃풋 결과물들, 아이의 행동, 아이의 언행, 뭐 하나 만족스러운 게 없는 분들 계시지요? 이런 유의 댓글들이 제게 정말로 많이 오고요. 제 작은 아들이 느린 아이였다는 걸 아시는 분들은 작은 아이가 그렇게 느릴 때, 쓰기도 못하는 채로 학교에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구구단을 애우지 못할 때, 1, 2학년 때 받아쓰기를 빵점을 계속 받았을 때, 초등 고학년까지도 수학을 3, 40점 받았을 때 어떤 마음으로 견디셨느냐 라는 질문을 저는 정말로 많이 받고요. 그 질문에 오늘 공식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작은 아이, 제가 제 남편 사이에서 낳은 제 친자식입니다. 제 작은 아이가 저렇게 느린 것이 제 작은 아이 탓입니까?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게 작은 아이 탓입니까? 뭔가 디디하고 빠릿빠릿하지 않고 100번을 말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 아이, 그것이 이 아이의 잘못입니까? 지능이 낮고 느리고 빠릿빠릿하지 않는 DNA를 저와 제 남편이 준 거지요. 저의 50%, 남편 50% DNA로 만들어진 것이 제 자식입니다. 저의 유전자로 만들어졌고 제가 가르치고 있는 양육으로 커가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들은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원부모로부터 DNA를 받고 그 원부모로부터 양육되어진 인격체지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하여 그것을 머리 싸매고 앉아서 아이를 한심하게 볼 이유도 없고 그것으로 쏙 시끄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인정해야지요. 첫 번째는 인정입니다. 내 아이가 타고난 그 기질, 성향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셔야 되죠.
아, 내 아이가 이해력이 떨어지는구나. 내 아이가 빠릿빠릿하지 않는구나. 내 아이는 10번 말해야 알아듣는구나. 내 아이는 성향이 조금 꼼꼼하지 않는구나. 아, 내 아이는 조금 산만하구나. 그렇게 타고난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고요.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춘 아주 지혜로운 양육을 해야겠지요. 한 번을 말해도 알아듣는 빠릿빠릿한 아이라면 한 번을 말하면 되고, 내 아이가 10번을 말해야 되는 아이라면 10번을 말해줘야겠죠. 10번을 말해야 알아듣는 아이에게 왜 한 번에 알아듣지 않느냐고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폭발을 하고 툴툴거리면 이 아이가 갑자기 내일 변신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아이의 일단은 그 아이 성향에 맞춘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왜? 아직까지 너무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가 좀 자라고 중고등학교를 가면 아이가 스스로 좀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엄마의 그 지혜로운 양육으로 많은 부분 달라질 겁니다. 많은 부분 개선될 겁니다. 그러나 영유아기 초등 시기는 그 아이의 성향에 맞춰서 부모가 양육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뛰어난 자식만 내 자식입니까? 영어를 샬라샬라하고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1등을 하고 그 어렵다는 황소 수학 학원에 레벨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예쁜 내 자식입니까? 뭔가 성과가 있어야만 내 예쁜 자식입니까? 성과가 없어도 공부를 못해도 뭔가를 빠릿빠릿하게 하지 못해도 옆집 엄친아 같지 않아도 내 자식은 지금 제가 이어서 드릴 말씀에 깜짝 놀라지 마세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식상한 얘기를 할 겁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식상한 얘기지만 저는 할 겁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내 아이가 뭔가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한 개도 없다 하더라도 내 자식은 그 존재 자체로 부모에게는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자식이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는 게 아니라 if 네가 잘한다면, 네가 뛰어나다면, 네가 엄마 말을 잘 듣는다면 너는 나의 사랑스러운 자식이야가 아니라 그 어떤 if가 없다 하더라도 그 존재 자체로 자식은 너무나도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내 새끼여야 합니다. 진심으로 말입니다. 아이들은 온몸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이유고 진심이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시선은 말을 합니다. 엄마가 말로 뱉지 않아도 엄마 아빠의 시선을 통해서 아이는 온몸으로 그것을 느낍니다. 엄마가 나를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지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지 물론 너무 잘 압니다. 뭘? 아이 교육, 양육에 이렇게 욕심내는 것, 그 욕심이 아이에게 화와 짜증으로 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사랑이지요. 사랑인 줄 제가 압니다. 또 다른 사랑이지요. 내 아이가 잘 되라고. 내 아이가 잘 돼서 나중에 좀 편안하게 살라는 엄마 아빠의 사랑인 줄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것은 낮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그 너머에 내 아이가 어떤 상태여도 그 누구 집의 아이와 비교할 것 없이 내 아이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저는 큰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늘에 수천 수만 개의 반짝이는 별들이 있습니다. 누구 별이 더 빛나나 누구 별이 더 크나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내 아이 존재 자체로 반짝반짝 빛이 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빛을 발할 때 그 하늘이 정말로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닮을 필요도 없고 닮으려고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자기만의 빛깔을 내면 되는 겁니다. 그 자기만의 빛깔을 내는 별들이 모였을 때 진짜 아름다운 풍경이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뭐라고요? 너무 고리타분하고 진부한 얘기라서 더 못 들어주겠다고요. 끄야겠다고요. 여러분, 진리는 평범함 속에 있습니다. 대단한 진리를 찾아서 온영쌤한테 찾아가지 말고 내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라고. 천근아님의 아이는 언제나 옳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모든 아이들은 자기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를 내면화한다. 부모가 자기를 어떤 아이로 생각하느냐가 곧 아이의 자기 인식이 된다.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면 아이도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어른으로 자란다. 그것이 곧
건강한 자존감일 겁니다. 내일 봅시다.